한때 김정은 집단이 각별을 하잖아요. 네. 그 김대중 DJ 대통령과 이휘여 여사한테는 북한이 아주 각별하게 예우를 하고 또 DJ 대통령과 이휘여 여사가 북한한테 또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조문단을 보낼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 조화만 보낼지 근데 이휘여 여사하고 관계를 보면은 조문단을 보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누가 올지 이런 것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을 개인적 생각이죠. 물론 김정은이하고 말씀드린다면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휘여 여사님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김정일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상태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제 6.15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조문단을 보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사이도 좋고 그렇죠. 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조금 그 북한이 조금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서 중재를 못한다는 걸 조금 삐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조문단보다는 화한이나 아니면 전문을 보내지 않을까. 네, 전문단까지는 그러니까 부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뭐 전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내지 않을 화한이나 이 정도에서 매듭 짓지 않을까. 근데 북한이 일단 애도의 뜻은 표하지요. 애도의 뜻은 표할 텐데 북한이 그 어떻습니까? 그 북한 정권의 심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꼴통 부리고 막 핵 가지고 공갈치고 인질 잡고 약속을 파기하는 걸 밥 먹듯이 하지만 이런 그 인과관계의 의리는 또 중요시 여긴다 이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그 뭐 김일성의 하나의 그 뭐지 뭐 어찌 보면 삼국지에 누구에 비하면 절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적이 죽어도 조조가 그 애도의 뜻을 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우가 이제 죽었을 때도 장군으로서 잘 묻어줘라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도 하나의 덕목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네, 이제 덕목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아무리 뭐 적이 뭐 사망했더라도 뭐 애도의 뜻은 보내야 된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유교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예의범절이 나라다. 뭐 북한이 자기 말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내지 않을까. 2003년에 그 정몽훈 현대 회장이 사망했을 때는 그렇죠. 조문단을 안 보내고 네. 금강산에서 추모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대단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조문단 보낸 것보다 더 애도의 뜻을 정중하게 표현했다는 거지, 표했다는 거죠. 근데 조문단 보내면 그냥 뭐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만 조문단 이렇게 보내는 것도 성이지만 그때는 이제 사이가 좀 틀어졌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문단을 안 보내고. 그러니까 정몽원 회장에 의해서 이 금강산, 정주영 회장의 하여튼 그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다. 남북 관계가 여기서 좀 활성해졌다. 그걸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감사하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예우하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에서 정말 굉장하게 크게 자기네가 이제 그걸 치렀단 말입니다. 직접. 네. 그리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별세했을 때는 그때 이제 송호경 당시 아태 부위원장 아시아 태평양 부위원장 통전부 부부장이 단장으로 해서 조문단이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때는 남북 관계가 좋은데 남북 관계가 좋은가, 그러니까 윗선에서 정상들 사이에서 서로 좋은가 나쁜가 그 수위에 따라서 조문단을 보내는지 아니면 뭐 이제 애도의 뜻으로 뭐 전문을 보내든지 화환을 보내든지 그게 이제 수위가 다르죠. 네. 그리고 김정일이가 사망 때는 이휘여 여사가 또 갔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휘여 여사 가서 그 김정은이하고 그 사진이 이거 보세요. 네. 아주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김정은이도 이휘여 여사에 대한 그 어떤 이런 고마움 같은 거 그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쵸. 야, 그거 가서 좀 애도 좀 하라. 이렇게 또 조문단 보내면 우리나라에서는 받아 안 줄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얼씨구나 이 정부에서는 뭐 얼마나 뭐 이때 어떻게 또 남북 관계 좀 개선해 보려고 또 엄청 더 극진이 대접할 텐데. 근데 북한의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는 거는 예의를 차리는 거고 자기네가 이제 정치적 판에서 선두를 잡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 전문단이 온다고 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하고 다시 뭐 어떻게 좀 잘 뭐 이렇게 이어나가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의는 저희를 표하는 건 예의를 표하는 거고 그리고 나라 대 나라로 우리가 패권을 주는 데서는 양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 아까 뭐 띄워준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김정은이가 이게 주체 103년? 예, 주체 103년 12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휘호 여사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저 읽어보면 위대한 뭐 하여튼 김정일 서거 삼돌 즈음에 친애하는 여사에게 정성 들인 추모하한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조의문을 보내온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보낸 표합니다. 그러니까 이효 여사가 그 조의문 보낸 거에 대한 감사를 또 이렇게 보낸 거네요. 그러니까 이효 여사하고는 각별하니까. 각별하다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한테 잘해줬잖아요. 일단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희호 여사나 또 정상회담 한사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지금 정치를 잡고 정권을 틀어지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때 각별한 사람한테 자기가 예의를 차리는 거는 인지상정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김정일이하고 이렇게 김대중, 이효 여사 이렇게 사진 찍고 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또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돈도 많이 줬고 이때 돈 많이 준 거는 저희는 이제 밑바닥 사람들이니까 모르잖아요. 그 일반 인민들은 몰랐지만 인민들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김정일. 근데 정말 이제 남쪽에서 넘어온 쌀들을 제가 배급은 타봤습니다. 배급은 네, 타봤구나. 저희 쪽은 탄강 쪽이라 이제 해외에서 뭐 이렇게 탁 식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탄강 부분은 비행사 대우를 해주라는 김일성의 방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강 광산 이런 쪽은 배급을 제일 먼저 줍니다. 군인 다음에 탄강 광산입니다. 북한이 또 탄강 광산이 그렇죠. 제일 많잖아요. 석탄에서 돈 많이 외화벌이 하니까. 석탄이 돌아가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러네. 전기가 생산돼야 필수품이 이제 생활품이 나오고 모든 북한의 사회주의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석탄은 모든 전선의 첫 번째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 다음에는 광부들을 우대하는구만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쌀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보내주면 그걸 갖다가 우선 군인들 주고 그 다음에는 탄광에 보낸다. 네네. 그래서 다 네네. 먹어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배급소에 가보니까 저도 뭐 북한에서 뭐 방송도 하고 뭐 이랬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는 게 방송을 했으면 북한에서 뭐 되게 잘 사는 집 여기하고 다르죠? 그게 다릅니다. 북한은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뭐 지방 안전원들도 다 배급 타먹은 건 똑같거든요. 그건 뭐 사회주의 체계라고 해서 이게 다 똑같거든요. 그 권한의 행군 이후에 부익부 빈익빈이 많이 늘어났고 그 전까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배급소에 가면 이게 뭐 경찰서 부인이지만 제 앞에 줄을 서고 있고 저도 탄광이 나가면 그래도 마이크 쥐고 사람들에게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이제 배낭이나 뭐 자료를 주고 줄을 서서 배급 카드를 주고 카드를 쥐고 내 순서가 되면 자료를 이제 딱 여기다 대가지고 쌀자루. 네, 쌀자루 이렇게 딱 대면 거기서 이제 그람수가 딱 떠져가지고 다락 떨어지거든요. 배급을 타서 배급을 먹어봤는데. 근데 그게 남한 쌀인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남쪽 쌀은 벌써 이게 알립니다. 이게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 적십자사라고 해서 십자가가 딱 달려 있은 겁니다. 쌀. 네, 저는 그때 대한 적십자사가 어느 나라인지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한글로 썼기 때문에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배급소에서 그 대한 적십자사 마대가 질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게 남쪽 거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이 남조선 지대가 이렇게 좋니? 뭐 이런 한상을 가질까봐 그 지대를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배급 타러 올 때는 너희 집에서 내가 쓰는 마대를 가지고 와서 배급을 타가라 해서 우리는 집에서 이제 다 마대를 준비하고 나거든요. 근데 배급소에서 그 배급 주는 아줌마들이 그 지대를 몇 장 또 이렇게 탁 숨겨놨다가 붙여놨다가 야매끈 암시장에 내다가 또 팝니다. 그 포대 되게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돈 주고 또 사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배급탄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부업한 뭐 식량 같은 거 이렇게 담아 놓으면 쥐도 그거 잘 못 썰거든요. 이게 질이 좋다 보니까. 포대 질이 좋아요? 이게 질이 되게 좋거든요. 네, 질이 좋더라고요. 그 쥐도 못 썰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 대한 적십자사 하고 십자가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그게 이제 남쪽에서 온 쌀이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알았어. 그 또 쌀 맛
확실히 좀 다르던가요? 쌀 맛보다도 북한 쌀은 쌀 한 박이 있어야 쌀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덜이 많아가지고. 근데 남조선 쌀은 북한에서 말하는 게 남조선. 우리 남쪽 대한민국 쌀은 쌀을 그냥 씻어서 아무리 이려도 덜이 없더라. 이게 다르구나. 야, 그래서 북한 쌀은 덜이 있지 않으면 벼알이 있지 않으면 이래서 하는 쌀을 몇 번 이려야 그 쌀 한 박에 덜이 이제 가라앉거든요. 근데 우리 남쪽 사람 그냥 몇 번 막 이렇게 씻어서 아무리 이래도 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이렸나 하고 또 다시 한 번 이리면 또 덜이 없어요. 야, 남쪽 쌀은 어떻게 덜이 하나도 없고 벼알이 하나도 없지? 이미 다 돌 다 정리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거지 우리는. 아니 북한 거는 항상 그렇거든요. 항상 돌이 많아. 네, 쌀 한 박에 덜이 이만큼 이제 있어야 내가 쌀을 잘 이렸구나.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한 뭐 50년 전 이때 그 한국도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쌀에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바가지를 이렇게 어머니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야, 남쪽은 쌀이 이렇게 돌이 하나도 없구나. 여자들이 이 공정에서 하나만 뛰어넘어도 되게 쉽잖아요. 거기서 환상이 확 가는 거예요. 네. 맛은 어떻습니까? 돌은 돌이고. 맛은요? 네. 맛은 맛도 풀기가 있더라고요. 풀기라는 게 뭐야? 이렇게 깜짝깜짝한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네네네. 쫀득쫀득. 네. 북한 사람 쌀알도 되게 뚜루루하고 되게 크고요. 알이 남한 쌀이 커요. 커요. 네, 북한에서 이제 쌀알이 큰 거는 항해도 재령벌 쪽에 쌀알이 큽니다. 근데 우리 함경도 쪽은 풀기는 있는데 물을 조금 넣어야지 물을 많이 넣으면 쌀알이 작기 때문에 밥이 좀 질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쌀은 물을 조금 풍족히 넣어도 이 쌀알이 밥을 하면 거실거실하면서 갑작갑작하면서 맛있더라고요. 네, 질조가지가 않고. 근데 그 쌀도요, 북한 보내는 것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기서는 1등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 2, 3등 보내. 2-3등품. 그 왜냐면 창고에 남아도 그렇죠. 근데도 좋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좋구나. 네. 여기 경기도 이천 이런 데서 나오는 쌀 기가 막힌 거 있어요. 가을에 그 뭐라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이천쌀이 넘버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햇살. 네. 그거 먹으면 돌아가시겠네 북한 분들. 먹는 순간 돌아가시겠네. 하여튼 근데 이제 이렇게 김정일이하고 DJ 대통령 이휘호 여사하고 사이가 좋았고 이때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말하자면 도움도 김대중 대통령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뭐 무슨 그쵸.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거를 잘 알고 이휘호 여사하고도 또 만났기 때문에 조문을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송지영 아나운서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라도 평창 올림픽 때 그 찬스 이용해서 북한에서 아주 난리 났었잖아요. 싹 오고 뭐 아마 보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버티는 거는 버틴 거야. 야 무슨 이제 쌀 뭐 5만 톤 준대 기가 안 받아 야. 그래서 안 만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휘호 여사하고는 그 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핑계로 개인적인 의리도 지키면서 요때 그냥 나와서 대접을 좀 받아서 어떻게 뭔가를 딱 땡길래는 그냥 달라면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이휘호 여사 조문한 거예요. 그때 여기서 높은 사람들 나가서 우리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 못 이기는 채 하고 그런 작전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조문단을 안 보내고 아까 송지영 아나운서 예측대로 조화하고 조문 그렇지. 보내는 게 이제 하나 있고 시나리오가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예측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핑계김에 하나 사람을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누굴 보낼까요? 만약에 김여정이 안 보낼까? 김여정까지는 안 보내고 아시아 태평양 그쪽을 아니면 통전부 쪽에서 좀 직책이 높은 사람으로 보내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김여정이랑 현송월이. 현성월은 안 됩니다. 현성월은 말 자체로 예술단 단장이고 대의원이기 때문에 또 김정은하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신임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현성월은 음악하는 겨루하는 데서 이제 대표로 보낼 수는 있지만 여기는 지금 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통전부 쪽에서 통일전선부 쪽에서
레벨이 높은 별을 단 그런 사람으로 내려보내지 않을까. 보낸다면은 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분석해 봤습니다. 안 보내고 조하고 조문만 보내는 경우, 아니 보낸다면 이제 통전부 쪽에서 보낸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때 깜짝 카드로 김여정이가 깜짝 등장하면 이게 이제 왜냐면 북한이 그 파격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파격 이거 좋아하는데 김정은이 과연 이 명분을 이용해서 정말 깜짝 카드를 내보일지 아니면 좀 더 지금 개구리가 한창 움츠리고 있는 때예요. 발바닥 뛰기 위해서 좀 더 자숙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쌀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안 받겠다고. 그렇죠. 사실 원래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좀 웃기잖아요. 근데 고지한데도 어느 날 계속 흰밥을 주다가 어느 날 보리밥 이렇게 딱 주면 나 안 먹을래 내가 고지야 이래요. 고지가. 네, 맨날 입밥 주다가 보리밥 주면 똑같거든요. 김정은은 자기가 생각한 거는 좀 더 우리한테 외화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금강산 관광이 열려서 원산도 지금 막 개방해서 막 이제 관광객 끌어들이려고 막 구상은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돈은 안 주고 무슨 쌀 주겠다고 그래요. 야, 쌀 필요 없다 야. 그까지 쌀 필요 없어. 누가 돈 쌀이나. 주라우. 달러가 개꼬라. 이거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 밥 사줄게 이러면 야, 밥 안 먹어도 돼. 그냥 돈으로 달라 이거예요. 그렇지. 돈을 기대하고 있는데 야, 밥이나 먹자 이러면 야, 안 먹어야. 야, 나 그냥 밥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말지 내가. 네. 이거지 맞아. 네. 이게 형제지간에 돈이 급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화해가지고 좀 만나자.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회사가 어렵고 뭐 이런데 그러면 이제 뭐 한 1,000만 원 빌려달라 이러는데 야 나도 어렵다 그냥 밥이나 먹자 그러면 밥 안 먹어. 그리고 가는 걸 똑같은 거지. 맞습니다. 비교가 너무 적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게 좀 달라졌습니까? 그 DJ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좀 알아요? 알죠. 이때 막 방문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박정희 대통령님 있을 때부터 북한에서는 민주인사라고 이제 노동신문이 그 중앙 기관지잖아요. 거기 이제 일면은 항상 1호 신문이라고 해서 뭐 김일성이 어디 방문했다 뭐 이런 거 쓰고 2면 3면에는 항상 간지라고 속지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우리 남쪽 소식을 싣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조선에서 들려오는 따스통신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실을 때 그때 한창 저희 아버지 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인사라고 이제 민주인사. 북한에서 영웅대접하는구나. 근데 2000년대 저희 때 와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북한이 지금 다 지금 쓰러지기 직전 지금 거의 지금 아사자간 막 길거리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여기도 97년도에 IMF 왔죠. IMF 있었죠. 돈 뭐 일도 안 해요. 북한이 이 IMF보다도 더 한심한 거는 이거 뭐 예를 들면 동학혁명 일어나기 전에 막 굶어 죽기 직전처럼 백남매 그때 굶어 죽었으니까. 황장엽 선생님 97년대 넘을 때 그때는 96년도부터 북한이 정말 식량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풀뿌리 캐야 되고 막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옥수수밥 먹어야 되나 흰밥 먹어야 되나 이런 거 타발하는 거는 넌 배부른 훈정이다 사치다. 지금 남들은 지금 풀 먹으면서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시점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북한에 식량도 지원해주고 남북관계 열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아야 뭐 이제 신처럼 야 정주영하고 김대중은 북한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 가만 보니까 아니 나를 칭송해야 되는데 김대중을 칭송해? 그 정도. 그러니까 그때 서해안에서 이게 또 한번 그때 한번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거 인민들이 나를 칭송을 해야 되는데 김대중을 칭송하는 북한에서 이게 일화가 막 돌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일화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막 통일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이 우리 그러니까 남쪽 북한을 아울러서 대통령이 돼야 막 이런 말들도 술술술술 돌 때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윗선에서 정상들 사이에 서로 막 저으니까 밑에 사람들도 우리 남쪽 대표들이 오면 막 허물없이 뭐 막 옛날엔 되게 죄개하던 걸 허물없이 막 얘기하고 윗선에서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형님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도 밑선에서 밑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다음에 할 때는 뭐 좀 부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2003년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디까지 영향이 미쳤냐면
그러면 탈북하는 과정에 먹을 거 없어서 탈북했던 사람들 중에 1차, 2차 탈북했던 사람들은 더 강했던 사람들은 남조선에 가도 남조선에 가려고 탈북했던 중국에 가도 탈북했던 내가 광폭 정치를 한번 쓸 테니까 다 용서해 주라. 김정일이가 이렇게 텅쿠기고 그때 DJ 때는 그랬군요. 네. 그때 2003년대. 탈북자들도. 네. 그리고 정주영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는 서 보내주고 식량 보내주고 막 금강산 열어주고 이러니까 정주영은 막 정주영에 대한 그 찬사들이 막 돌았단 말이에요. 정주영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 북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소 한 마리를 더 훔쳐가지고 뭐 남쪽에 가서 대부자가 된 그 대부호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향을 못 내줘서 우리 북한 사람들 다 이제 일도시로 가니까 이 사람이 뭐 구두가 40년 됐는데 구두를 40년 동안 신는 동안 그걸 뭐 정말 그렇게 아끼고 깐지게 신었단다. 뭐 이러면서 막 정주영에 대한 일화가 막 도는 거예요. 지방까지. 네. 한경도 지방까지 네. 그러니까 정주영에 대한 김대중, 정주영은 아야 북한에서는 그때 영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정주영 대통령님 한번 만나보는 게 서거. 정주영 회장. 회장.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냥 TV에서 이렇게 뭐 이런 데서 봤으니까 정주영이라는 분을 한번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북한은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랄까 뭐 롤모델 같은 그런 사람. 네. 이효 여사는요? 이효 여사도 북한 인민들이 알았어요? 잘 몰라요. 이효 여사까지 그냥 옆에 따라다니까 부인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알지. 그냥 뭐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부인 뭐 누구 아무개 이렇게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희호 여사를 막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김정일 대 김대중 이렇게 악수를 하다 보니까 김대중을 알죠. 김대중. 네네. 그럼 북한에서는 그 인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그래? 아니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할 때는 항상 남조선 괴뢰도당이란 말을 뺐어요. 남조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존칭어를 써줬어요. 존칭을 썼구나. 네, 존칭을 써줬어요. 괴뢰도당 빼고. 그 전에는 뭐 전두환 남조선 전두환 괴뢰도당, 로테오 괴뢰도당, 박정길 하여튼간 무슨 괴뢰도당이란 말을 가득 붙였는데 김대중 때부터 괴뢰도당이란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 괴뢰도당.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때 또 완전히 괴뢰도당을 넘어서 거기다가 뭐 이명박 대통령이는 뭐 그 앞에다 이제 막 우리가 원색적인 표현을 막 써서야 욕지거리. 네, 그걸 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그거는 통일전선부에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과를 졸업한 애들이 거기 쫙 배치받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 걔네가 이제 10명은 10명, 20명은 20명한테 한 이틀 동안 지금 이거 남조선 정세 이거 분석해가지고 너희가 조선인민군 무슨 뭐 이게 성명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쓰라 그래요. 그럼 걔네가 밤새서 한 문장 한 문장 이게 원색적인 표현까지 제대로 구사해가지고 써서 검열을 마쳐요. 그럼 그 20명 중에 한 명이 당선되잖아요. 3명 정도가 당선돼요. 그러면 그것이 통전부에서 다 이제 몇 명이 이제 다 사인하고 그게 김정운 한 대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김정운 한 대 올라가기 전에 그 옆에서 이제 그 서기들이 다 한번 읽어보고 또 김정운 한 대 이제 탁중 김정운이 이 셋 중에 요거 이거 좋다 이러면 그거 당장 다음날 노동신문에 실린단 말입니다. 신문에 네, 그래서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성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통일전선부 성명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야, 그러면은 DJ 대통령 이거 뭐야? 쥐새끼 명박의 숨통을 북한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원색적으로 DJ 대통령은 그냥 남조선 대통령이라고 깍듯이 불러줬단 말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네. 이거 뭐예요? 이거 이명박 대통령인데 생쥐과 죄명 생쥐과 만고대죄 소식지 청와대 오물장 이렇게 원색적으로 변하네. 김일성 종합대 어문학과 졸업한 애들이 그 다 구사해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했는데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다 이거 검열해서 올라가가지고 딱 한다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 송지영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보내겠는데 조문단 그렇게 DJ 대통령을 북한에서 이렇게 예우를 하는 거 보면 이효 여사도 또 김정은이가 만났겠다. 보내겠는데
그렇죠. 자기 아버지 이제 뭐 사망했을 때도 이희호 여사가 방문했으니까 그 감사하는 의미로 얘를 전문격을 보낼지 보내는데 누굴 보낼지 과연 그것이 궁금하도다. 뭐 한번 알아봐 통정부장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예. 박사도 아니니까 석사 과정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니 요거 짧게 얘기할 시간이 안 됐구나. 그럼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하고. 야, 사진 다시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여사. 그러면 요거 가지고 북한에서 방송할까요? 지금 남조선의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가 뭐 서거라는 표현은 안 쓰겠지만 북한에서는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뭔가 방송이나 애도의 방송을 애도의 그 신문에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 거기에 실리고 이제 보도 시간에 뉴스 시간이죠 우리말로 뉴스 시간에 이제 한마디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뉴스 할 때는 북한의 이제 뭐 1호 보고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고 두 번째는 북한의 사회주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식들 전하고 세 번째 해외 소식 전할 때 그래도 이제 알려주지 않을까 북한 주민들에게. 근데 뭐 정전이 돼서 지방 주민들이 뭐 벌지 나는 궁금합니다. 정전이 되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추앙받는다는 거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만큼 또 북한에 또 말하자면 많이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퍼져서 그 다음서부터 뭐 또 이렇게 핵개발도 됐고 이래서 그런 또 씁쓸한 면도 있지만 또 평화 쪽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또 많을 거고 그래서 조문단을 누굴 보낼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